고덕 강일지구에 이케아가 들어선다. 확정이 됐다. 자, 이케아가 들어서는 것은 항상 부동산이 고평가를 받게 되죠. 고덕 강일지구에 이케아가 확정이 됐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케아가 최종 선정됐고, 고덕 강일지구 고덕 비즈밸리 유통판매시설 일블록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초대형 유통판매시설인 이케아가 들어오는데, 특징적인 게 그냥 가구 단지죠. 예. 이케아가 그냥 가구만 파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죠. 영화관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영화관하고 오피스 시설. 지금까지 이케아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이 영화관이 들어가는 이런 복합적인 쇼핑망은 아니었어요. 광명시도 마찬가지고, 이케아가 들어선 곳이 몇 군데 있죠. 뭐 영화관이 들어선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에 강일지구 이케아가 들어서는 경우에는 영화관이라든가 오피스, 사무실도 같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집객 효과가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고덕 강일지구 시민들, 주민들. 자, 그 다음에 이 고덕 강일지구 입지 평가도 같이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고덕 비즈밸리는 지식 서비스 산업센터죠. 굴뚝 산업이 아니고 문화 유통이 어우러진 융복합 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덕 강일지구의 이 입지적 특징을 보면 지하철 9호선 4단계가 현재 종점인 중앙 보은역에서 고덕 강일지구까지 이어지고, 제가 오른쪽에 세종 고속도로를 한번 놔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도 여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5호선 직교라 사업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일대가 9호선 연장, 그 다음에 5호선 직교라 사업 으로 인해서 교통망이 확충된다. 거기다 이케까지 들어가고 영화관도 있고 오피스 시설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고부가 가치를 일으키는 지식 서비스 산업센터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고덕 강일지구가 이 직주 근접, 그 다음에 쇼핑, 문화, 거주 하는데 주거단지로서도 교통도 편리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요, 공부해볼 만한 기사들이 연거푸 있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철도 사업 27개 중에 20개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쭉 보면요, 우리가 다들 알고 있죠. 철도가 한번 착공을 해서 개통할 때까지는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예산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연계 트리플 더블 역세권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철도가 연장이 되죠. 개통까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놓은 기사예요. 이렇게 딱 표로 만들어내니까 한눈에 쏙 들어오죠. 한번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요,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가 항상 아는 것이, 철도가 개통될 때까지는 항상 돈 문제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더라. 현재 철도 사업의 4분의 3가량이 당최 계획보다 개통이 지연되었다. 그러면 4분의 3이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4분의 1은 계획대로 개통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 4분의 1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겠죠. 평균을 해보면 4.9년인데요. 이거 주의해야 되죠. 20년, 40년 이상 지연된 사업을 같이 뭉뚱그려서 평균을 내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게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은 1, 2년 정도 개통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자, 1, 2년 정도 개통이 지연됩니다. 여기에 10년, 20년짜리 개통된 거를 평균을 내버리면 안 돼요.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일반 광역철도 27개 중에 20개가 지연이 되고 있고, 평균을 내보면 4.9년이다. 여기 속지 말라고 했죠. 지연 사유로는 예산 부족, 그 다음에 주변 사업과 연계, 그 다음에 지진 등 자연재해 조건 확충, 지역 민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쭉 보면은요, 지연되는 사업들을 보면 지역에, 지방에 있는 국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기원이들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주변 사업과 연계해서 5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왜냐면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다른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좋은 경우죠. 포항 삼척 구간이라든가 영덕, 포항 영덕, 영덕 삼척, 부산 울산, 이런 지방 국철은요, 개통이 지연되든 말든 우리 투기 어린이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제가 이 표에서 눈길이 가는 것은요, 바로 이거죠. 저 밑에 보면 나머지 포항 삼척이라든가 포항 임성리 이런 거는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수원 인천, 수인선이죠. 이것은 좀 눈길이 가죠. 2020년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수인선, 수원 인천.
그 다음에 4호선인 짐접선, 그 다음에 삼성 동탄 GTX A 노선, 이것은 눈길이 좀 가죠. 수인선은요 2018년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뭐 고생력인가요? 거기에 뭐 보상 문제 때문에 1년 연장됐고 올해 또 한 번 1년 연장됐죠. 그래서 수인선은 최종 개통은 2020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접선 4호선도 계속 지금 부지 지작물 철거 지연 등으로 인해서 4호선 연장이 또 1, 2년 정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이 표에는 2021년으로 돼 있네요. 저는요 이런 철도 사업이 개통이 지연이 되면 좋아요. 왜냐?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지연이 될수록 좋죠. 왜냐면 개통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계속 종잣돈을 준비해 놨다가 지연되는 만큼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니까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지연됐다 이런 소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GTX A 노선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GTX A 노선 대심도 이런 초대형 사업이 막 딱딱 공기에 맞춰서 개통될 거라는 거, 그 철떡같이 믿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인선은 뭐 40년째 공사가 안 끝났다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필요치 않아서 개통이 지연된 것이지 뭐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요구 필요한데도 개통을 안 한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또 개통 지연이 되는 것은 굿이다. 자,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다른 건 다 쳐다보지 마시고 수인선하고 진접선, 그 다음에 삼성 동탄 GTX A 노선 이런 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요 기껏해야 한 2년 정도 개통 지연이 되지 않을까. 나머지 철도는요 지방에서 놓인 것이니까 뭐 지자체의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비 예산 지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재정 이런 지원이 부족하면 후순위로 좀 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기 보면 수인선도 뭐 지하화를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민원이 반영돼 가지고 2년 정도 지연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하철이 지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길어야 2년, 늦으면 뭐 빠르면 1년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요 전국 상가 분양 정보 한눈에 본다 해가지고 어플 중에 트라이콘이라는 데서 상가의 신이라는 것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상가 정보라든가 오피스텔 정보와 관련된 어플들은 뭐 구글, 그 다음에 뭐 안드로이드 마켓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많이 있죠. 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야심을 가지고 출시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제가 어플 한번 같이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아파트와 달리 상가는 공개 청약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중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가 정보를 집대성했다. 상가의 시는 상가 분양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 매매, 직거래, 오피스텔 분양, 임대, 매매, 선임대 분양, 상가 현황 등을 실질적인 콘텐츠를 삼고 있다. 선임대 분양 상가 이런 거 사기 많이 칩니다. 먼저 임대가 되어 있으니까 임대료를 줄 테니까 마음 편하게 분양 받으시라.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다 사기입니다. 선임대라는 것은요, 이 분양 업체들이 임대를 맞춰가지고 분양을 하는 건데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더라고요. 자기 지인들을 임차인으로 심어 놓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의 신도 뭐 상가 업체들로부터 로비라든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이런 정보를 실어주겠죠. 자, 전국에서 분양 중인 상가의 절반 이상이 올려져 있고, 그 다음에 분양 마케팅사가 무료로 분양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임대 매물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올리고 매물 등록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 분양하시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좀 활용해 보시면은 무료니까 이 어플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 어플 출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이어서 어플 한번 깔아보는 이런 절차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요, 상가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곧대로 분양가가 맞다, 그대로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쭉 밑에 보면요, LH 아파트 담당자의 11%가 부적격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오른쪽에 쭉 오면은 현대건설이 인천 검단 연장선을 수주했다. 자, 이것은요, 현대건설이 인천 검단 연장선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인천에 금단 연장선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구나. 이걸 캐치하셔야겠죠.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금단 연장선 109 구간을 수주했다. 이런 뜻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이 금단 연장을 하고 있구나. 금단까지 연장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죠. 일반인들, 인천에 사시는 분이 아닌 사람들은 금단이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이 지하철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금단까지 연장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천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금단 1호선 연장은 인천 계양역에서 금단 신도시를 연결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109는 인천 계양구 다남로부터 서구 원당로 일대까지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5개월이다. 이 뜻은 뭐냐면 12로 나누면 5년 정도 되죠. 5년에서 5년 6개월 정도 되죠. 이런 기사를 읽게 되면 인천 금단까지 연장선이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있고, 그리고 1호선 연장선이 완공되는 기간은 한 6년 정도 걸리는구나. 이걸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지하철 연장 소식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인천에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몇 가지 부동산 소식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상가의 신을 한번 어플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어플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아까 제가 쳐봤는데 상가의 신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출시된 어플이라서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조한 이 어플을 만든 트라이콘이라는 회사를 같이 입력을 해주면 그나마 검색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어플 다운수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네모라든가 밸류맵, 이렇게 부동산 플래닛 이런 것들 10만 이상 100만 이상 이렇게 다운받은 어플이 먼저 뜨고, 이렇게 상가의 신이네요. 상가의 신은 쭉 밑에 한 500명 정도가 다운받았네요. 이렇게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면 5G인데도 아직 5G 망이 잘 안 깔려 있어서 늦게 좀 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상가의 신 페이지가 뜨고 상업용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메인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상가 정보, 분양 정보, 상가의 분양 정보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 예정 상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 좋은 역세권 상가를 보면 역 주변에 상가가 되어 있고, 선임대 분양 상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상가의 신 제작하신 이 사장님이 업체들의 어떤 소개라든가 안내를 받고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이 좋아서 올린다기보다도 돈이 되는 또는 미분양된 상가들을 올린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간 이런 상가 분양 정보라든가 상가의 임대, 매매, 직거래, 오피스텔 분양 이런 거 정보 워낙 어플이 많기 때문에 이 상가의 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런가 모르겠네요. 한번 계속 컨텐츠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상가의 신 어플이 살아남고, 특히 상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어플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치 좋은 역세권 한 589개 정도가 업데이트 되어 있네요. 한번 저는 위치 좋은 역세권 상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갑니다. 상가의 신 어플 한번 다운받아서 내용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